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조금 전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가 퇴화한다 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뇌세포는 줄어들고 인지 기능은 감소하며 결국 노년이 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제가 50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이 오래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경과학자 이민우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연구실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뇌 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50년 넘게 뇌를 연구해 오고 있지요. 처음 뇌 노화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뇌의 퇴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의 주범은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중단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연구를 토대로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작은 클릭 한 번으로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운동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기억력 보존과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뇌의 발달이 주로 어린 시절에만 이루어지고 성인기 이후에는 뇌 세포가 점차 소멸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경과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관점이 주류였죠.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신경과학 연구는 이런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젊은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뇌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70대, 80대 참가자들의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첨단 장비로 관찰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중단입니다. 저와 제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사용하여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의 활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80대 노인들도 새로운 활동을 배울 때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뇌 활성화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 학습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그 속도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훈련의 중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 인지적 도전을 멈추고 익숙한 일상에만 안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직업적 책임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편안함이 종종 인지적 도전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서 뇌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는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지듯 뇌에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주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뇌 훈련을 다시 시작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연구한 많은 사례에서
80대, 90대 노인들도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인지, 기능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10에서 15년 전의 인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뇌 운동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지는 오해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너무 늙었어서 이제 변화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했듯이 80대, 90대에도 뇌 가소성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80대, 90대 연구 참가자들 중 많은 분들이 뇌 운동 프로그램 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뇌가 다시 깨어난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의 체감도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치매는 유전이라서 뇌 운동이 소용없지 않을까요? 유전적 요인이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생활 습관이 유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의 약 30%만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 환경, 교육 수준 등 변화 가능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유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활발한 인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증상 발현이 5년에서 10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특별한 보조제나 약품이 필요한가요? 약품이나 보조제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 유지법은 활발한 인지 활동,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물론 건강한 식습관은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비타민 B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양소는 가능한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뇌 운동을 시작한 후 약 4주에서 8주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나 정신적 선명도가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적 기억력이 개선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더 광범위한 인지 기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끔씩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 읽기입니다. 판타지나 공상과학 같은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을 읽으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장르만 찾게 되는데 이는 뇌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 3회 각 20분씩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을 읽은 노인들은 6개월 후 창의적 사고 능력이 37% 향상되고 언어 유창성이 22% 증가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20분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공상과학, 판타지, 추리소설, 역사소설 등 평소 읽지 않던 장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낯선 환경에서 활동하기입니다. 익숙한 경로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환경에서는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되어 최소한의 자극만 받습니다. UCLA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시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노인들은 공간, 지각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해마의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평소와 다른 경로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카페를 방문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해마의 크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됩니다. 60에서 79세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회, 각 4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1년 후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은 해마의 크기가 1.4%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혈류 증가, 뇌 분비 촉진, 새로운 신경 세포 생성,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20에서 30분 걷기를 목표로 시작하고 주 3회에서 5회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아령 운동, 수중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긍정적 자기 대화하기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은 실제로 뇌를 늙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은 뇌의 가소성을 활성화시킵니다. 한 실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소한다는 기사와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다는 기사를 각각 읽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인지 테스트에서 뇌가 평생 발달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그룹이 평균 1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내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독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의 부피를 최대 8%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주간 하루 15분씩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련 뇌 영역인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뇌 파동 최적화, 수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에 2번, 5분씩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호흡합니다. 이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뇌 운동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류 손 사용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간단한 활동을 해보세요. 양치질하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물건 집기 등을 반대편 손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이 바로 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5가지 감각 훈련입니다. 매일 5분간 주변 환경에서 5가지 보이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들리는 것, 2가지 냄새, 1가지 맛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훈련은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동시에 감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변화 만들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옷을 입거나 다른 경로로 마트에 가거나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뇌는 패턴과 루틴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뇌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롭게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3분 이야기하기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3분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혼자라면 녹음하거나 일기로 적어도 좋습니다. 이 활동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해마의 기능을 강화하고 언어 능력과 감정, 처리 능력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취미나 기술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외국어, 댄스, 요리, 그림, 공예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뇌 운동이 노년에 가져오는 놀라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인 뇌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뇌 자극은 노년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옵니다. 첫째, 기억력 보존과 향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인지 훈련은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영역의 위축을 4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해마는 우리 뇌의 기억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죠.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제 연구팀에서 밝혀낸 바로는 규칙적인 인지, 자극과 새로운 학습 경험은 이 해마의 위축을 크게 늦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마의 크기를 실제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과 함께 일한 다른 연구자들이 음악가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음악을 연주하고 기억해야 하는 전문 연주자들의 기억 관련 뇌 영역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지적 도전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치매 위험 감소입니다. 제가 참여한 12년간의 연구에서 5,0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리스버그 노인건강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효과가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건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즉, 뇌 훈련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치매 위험을 낮추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의 자연스러운 소멸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 간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과 지속적인 학습은 이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실험 결과 뇌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화학적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인지 활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춥니다. 제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인지훈련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 증상이 37%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42%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 독립성 유지입니다.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존됩니다.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간단한 금융관리, 약 복용, 식사 준비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노인들은 이런 활동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오래 유지합니다. 제가 참여한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인지 훈련을 받은 노인들은 일상생활 독립성을 평균 7.4년 더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한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활발한 두뇌 활동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을 극복할 때 느끼는 성취감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노년기 웰빙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인상적인 그러나 결코 예외적이지 않은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세 박 할머니의 언어 능력 회복 이야기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 할머니는 71세에 뇌졸중을 겪은 후 심각한 언어 장애를 겪었습니다. 의료진은 고령임을 고려할 때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제 연구팀은 그림 그리기, 소리 내어 동화책 읽기, 화상 통화,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손상된 언어 영역 주변의 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신경 우회로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할머니의 언어 평가에서 단어 찾기 문제가 68% 감소하고 문장 구성 능력은 8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87세인 박 할머니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정 할아버지의 우울증 극복과 인지 기능 회복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한 정 할아버지는 75세의 배우자를 잃은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인지 기능도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바둑 동호회 참여, 규칙적인 운동, 일기 쓰기, 두뇌 훈련 앱 사용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바둑은 전략적 사고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촉진했습니다. 4개월 후, 정 할아버지의 우울증 점수는 60% 감소했고 인지 기능은 동년배 평균의 85%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80세인 정 할아버지는 주 3회 바둑 동호회에 참여하며 온라인 바둑까지 배워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6세 최 선생님의 새로운 취미를 통한 뇌 활성화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최 선생님은 은퇴 후 5년간 TV 시청과 신문 읽기만 반복하는 수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점차 단어 찾기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고 인지 검사 결과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은 뇌 나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통 매듭공예와 한지공예를 배우고 이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운동 피질과 손해를 자극하고 패턴 기억과 계획을 통해 전두엽을 활성화시켰습니다. 6개월 후, 최 선생님의 인지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고, 현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전통공예 수업을 자원봉사로 진행하며 새로운 목적과 사회적 연결을 찾았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연구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노화는 숙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뇌가 늙기 시작합니다. 반면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뇌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참가자는 92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의지가 그녀의 뇌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게 유지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또 다른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주 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죠. 하지만 뇌 관리는 종종 간과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뇌 운동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뇌는 행복한 노년의, 아니 행복한 인생의 열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